제가 아는 도산대로의 건물주가 있어요. 이게 그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해준 말이 되게 와닿았던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좀 참고했으면 하는 게, 그 형님이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네. 코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님한테, 형님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형님이 딱 있더니 하는 말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유튜브든 와닿는다. 어디선가 막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에 뭔가 엄청나게 투자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찐 부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뭐든 어떤 걸로 투자해서 돈이 찐 부자가 됐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겠나? 내가 왜?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해서 내가 뭔가 얻겠다는 사람인 경우는 하겠지만, 그거 외에 내가 정말 그걸 투자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해서 찐 부자가 됐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 찐가 아닌 거, 사실 재테크에서도 이 찐가 아닌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이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다 재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근데 정말 사실 엄청난 부자, 수천억, 그 다음에 조 단위 부자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엄청난 찐들은 사실은 좀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쵸. 지금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더 큰 부자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투자하기 전에. 근데 저는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나서 느껴지는 거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부를 이룬 사람? 큰 부든 작은 부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부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쵸. 그런 사람일수록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있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얘기 댓글에 달릴 때도 있거든요, 가끔. 진짜 나는 너 나이가 이해가 안 간다. 왜 투자하라 하지? 왜 하라고 하고, 왜 노후 준비하라고, 왜 내 집 마련하라 하지? 그냥 지가 잘 해서 했으면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이 잃어갈 때가 있어. 나도 이제 은퇴한 지 5년이 되니까. 이게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김 작가님도. 맞아, 저도 그렇고. 즐겁지 않으니까 막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 그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24시간 구성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 다지려고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해요. 예전 다니던 회사 로비까지 가.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 나죠. 내가 옛날에 을지로까지 가가지고 을지로 내려서 진짜 입구까지 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난 이제.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서서 물끄러미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가끔 내가 아는 동료들도 회사 들어가. 맞아. 나는 요즘에 점점 더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아까 제가 운치기사 물어본 건데, 난 진짜 운이 진짜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도 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투자 영역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위인은 아니거든, 사실. 그냥 진짜 운이 좋았던 평범한 사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약간 뭐랄까? 그런 불안함? 내가 근데 우연히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 흘려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월급쟁이 부자를 라이브 보면 이 시청자들의 사연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나이님은 정말 저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이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보일 것 같아. 제가 무당이나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포장이 돼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고 했는 사람은 나중에 항상 문제가 돼. 왜냐하면 그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 왜냐면 이거는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사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포장해서 뭔가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느껴지거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너나이님 말씀에서 조금 이제 두 번째 걸 까먹은 게, 돈이 많으신 분께서 했던 이야기 첫 번째는 찐 부자들은 할 그런 얘기 안 한다라는 것도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할 정도의 팔랑기라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내가 직접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보고 영상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술자리에서 이거 얘기했는 거 가지고 네가 하는 거는 그냥 리딩방에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가는 거야. 너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과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돼서 투자했을 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거구나. 아, 맞네. 깊은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같이 있는 거라서 요 같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나이님이 어느 지역 좋다고 했을 때 그거 그대로 딱 사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 말도 안 해요. 아, 근데 왜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작가TV에서 올해 하반기 그 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봐, 여기가 제일 잘 물어봤고. 내가 파고 파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경기도 어느 지역에 GT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게 직업이니까요. 김 작가님 그 인터뷰 하시면 투자 노하우도 많이 듣잖아요. 네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근데 네. 실제로 투자 해보신 적 있어요? 아, 투자해봤죠? 아, 진짜요? 하긴 안 하기가 더 힘들겠다. 2021년 예. 11월 예. 꼭두기 예. 집을 샀고 아, 근데 그거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돈할 수 있는 돈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를 샀기 때문에 네. 90에서 95% 정도라서 뭐 그렇게 손해를 본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투자했는 거 얘기 드린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저도 당연히 사봤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알트코인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한번 사봤고 네. 나머지는 항상 비트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도 해봤죠. 주식도 좀 오랫동안 하는 장기 투자도 해봤고 네. 이제 주변에 매매도. 슈퍼개미 분들이 있으니까 이 트레이더 슈퍼개미도 있거든. 걔 따라도 가보고 해봤으면 네. 왜냐면 거기 내가 못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네. 리딩방이 아니거든. 그죠. 여기는 진짜 실력이 있는 수백억대 부자가 도윤아 김작가 이거 사 이거 팔아 해봤죠. 그럼 다 해본 결과 무슨 얘기 들고 싶냐? 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 했던 얘기만큼 맞아. 왜 하지 마라고 하냐면 제가 정작 큰 돈을 번 거를 좀 생각해보면 제가 좀 공부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 투자했을 진짜 대박이다. 때가 예를 들면 슈퍼개미분 제가 따라 들어갔다 생각해볼게요. 일단 제가 업이 있잖아요. 제가 사라고 했다 살 수 있겠죠. 언제 샀어? 그럼 팔아야 되는데 내가 못 촬영 팔아. 중이야. 못 팔아. 올랐다가 이미 그분은 팔고 올랐을 때 얘기했어. 근데 내가 못 봐. 방송 중이니까. 네. 왜냐면 저한테는 근로 사업소도 훨씬 중요하니까. 네. 그럼 떨어졌어. 그럼 저는 결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트레이딩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내가 어떤 업무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는 분이는 사실상 굉장히 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네.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충분한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없다면 아무리 강연을 듣거나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엔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 팔 시간이 없잖아. 그 시간이 안 되면 이건 큰일 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타 트레이딩이 사실은 강좌를 제일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계좌 인증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늘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뭐 2년 3년 기다려서 50%라고 하면 2년 3년 50%?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단타로 탁탁탁탁탁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단타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얘기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를 거라고 좀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지금은 사실 오히려 비중을 크게 실는 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하나의 예시고 제가 절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에 샀어요. 샀는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뭐 누가 다 알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거만 쓰는 거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 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크게 올랐냐?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말했어. 갑자기 자기들 거기서 SK하이닉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행사에서 이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왜 힘든 거냐면 실제로 그 전망을 잘해서 맞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변수가 너무 많아. 삼성전자 주가를 좋게 보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젠슨항이 어느 날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제 그것까지 맞춰야지 정말을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를 다 안 거니까. 원인과 결과를 투자의 영역은 딱 맞추기가 너무 불가능해.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판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팔랑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김 작가님 진짜 내공 장난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내공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김 작가 207만에 성공한 사람도 투자 개미 뭐 엄청 많이 만났는데 왜 삼성전자 샀냐고 했을 때 제 실력이 여러분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중소형주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 왜냐? 중소형주를 파헤칠 시간도 없고요. 중소형주를 잘 알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하냐? 게스트 나오면 삼성전자 항상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주제니까. 맞아. 1,000억, 2,000원짜리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우리 채널에서 했다가는 난리 잘못하면 나지, 이제 진짜. 종목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샀는 걸 여쭤볼 수도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국민주고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거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서 선택해서 대신 결국엔 투자량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수익이 작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량은 결국에 투자 원금과 수익률이잖아요. 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중소형주나 그런 데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력이 저처럼 뛰어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원금을 높여도 수익금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은 뭐 한 20% 뭐 30% 정도 되나? 근데 원금이 크니까 수익금이 조금 꽤 의미 있는 정도. 딱 제 난이도에 맞는 투자를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1,000명 만나면 달라지네. 아닙니다. 김 작가님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범위 설정하는 맞습니다.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라 들어갔다가 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출처가 리딩방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실명 얘기할 수 없지만 슈퍼개미, 자사운용사 대표 후드룩해. 그 중에 70%는 망가졌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그렇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에 제 실력도 없고 그런 제가 그냥 팔랑귀가 되어서 들어갔다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야 하다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너무 재밌다. 네. 김 작가님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구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그게 네.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저는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제 좋은 기회라는 거는 뭐 내가 잘 안 된 사람을 만나서 얻기보다는 사실 성공했거나 부자이거나 잘 된 사람한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 인생을 바꾼 기회 중 하나는 뭐 제가 만난 1,000명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장관님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회장님도 있고 뭐 조단위 회장님도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 너나이님 뭐 부동산 투자자 슈퍼개미 너무 많은데 저희 인생을 가장 바꿔준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전 늘 한 명을 딱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나빠진 게 아니라 서로 안 친한 사이니까 그냥 인생에서 딱 한 번 만났거든. 그때가 이제 제가 젊은 부자들이란 책을 집필할 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막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2015년에 7월에 한 14만 원 버셨던 분이에요. 7월에. 한 달에. 저놈 유튜버야. 14만 원? 14만 원 한 달에. 하루 말고. 자기 소득이 그거였던 거예요? 소득이 그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엄청 잘 되셨구나. 2019년 이제 어느 날짜에 월에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거 아시죠? 유튜브 스튜디오.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거든. 그때 저 느꼈습니다. 유튜브 진짜 돈 많이 더. 여기네! 금강이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많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채널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뭐 강연을 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소득을 여기서 물어보신다고 해서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말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완전 무언가 팔고자 싶은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막 연봉 얼마든 뭐 이런 걸 깔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연봉을 까서 얻는 것들이라는 거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잃는 게 많죠. 오히려 잃는 게 훨씬 많거든. 굳이 내가 남들한테 욕을 먹어만 그럴 이유도 없고 저도 안 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금강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책이나 영상으로서는 알기 쉽지 않아.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거기에 가장이나 거짓말이 있을 때도 많잖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잖아. 근데 저는 그때 23명 인터뷰를 하면서 그 스튜디오 앱이든 아니면 수익을 직접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원하시면 책에 안 넣겠다고. 그냥 저만 듣겠다고. 저는 현실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너무 많은 돈을 벌어요. 진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처음에는 완전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이건 세상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 그 정도였어?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1년에 한 6, 7천 벌었거든요. 6, 7천도 작은 연봉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 1년 연봉을 한 달에 보니까 그럼 그분이 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는 게 내 1년치만큼 사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박탈감 느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늘 똑같이 느꼈는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퀴즈 유튜버 한 명이 청담동에 100억짜리 건물 샀었잖아요. 그때 온라인에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동 학대다 이런 그런 데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재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게 더 커진 이슈는 6살짜리 애가 청담동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말이 되나?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3, 4천을 받는데 이건 잘못됐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한 명만 인터뷰했다면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끝났을 거야. 제가 어떤 알이 있는데 그 알에서 바깥에서 너무 거대한 충격이 온 거지. 나는 연봉 1년이 7천인데 저 사람은 한 달에 7천을 벌어보니까 누가 이거 보고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저렇게 하겠어요? 일단 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알이 깨지는 거를 막 보수공사하고 있겠죠. 안 돼. 뭐야 이거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근데 제가 23명 만났잖아요. 계속 두들기니까 알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이 똑같은 노력이라는 걸 들여도 내가 작가로서 드리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때 인정을 완전히 하게 된 거고,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사실은 그 이상의 보답을 저는 준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럼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보다 몇 배나 달하는 돈을 버는 것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 보상이 훨씬 크게 돌아오는 영역이 있는 거지. 그게 유튜브란 거고 어떤 다른 사이에서도 영역이 있겠죠. 그냥 저는 책이라는 영역은 똑같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그게 덜 돌아온다는 걸 완전 그때 깨달은 거죠. 내 시간의 쏟음을 유튜브에 쏟아봐야 되겠다. 책이나 영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다 생각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부딪히면서 한두 명이 아니니까 완전한 동기부여 주면서 제 알이 그날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 뭐 네트워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어쨌든 지금 207만이잖아요.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수죠. 그럼 왜 잘하게 됐냐? 시작점에 타크레에서 23명 인터뷰 했으니까. 저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 관련된 책을 20권 정도 샀어요. 열심히 봤지. 질문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잘하려면 또 질문도 하고 하려면, 그리고 내가 유튜브 잘하려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 실제로 채널을 열었어.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공모전 대회도 나갔어. 상도 2개 받았어.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지식도 막 찾아봤어. 해외 정보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영상을 올려보고 시간을 썼다가 딜리베이트 프랙티스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한 거죠. 요게 저는 전부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완전 알것의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나이님과 제가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을 때는 제가 너나이님 연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너나이님한테 제 연봉을 얘기하면서 제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날것의 것들. 카메라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신 분, 아니,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는 거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 최소한 그 분야에서 만약에 여러분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면 한 10명 정도는 만나보자. 23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김 작가님 유튜브 채널 없었죠? 그때는 없었죠. 그죠? 그 23분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본인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를 얘기하면 제가 왜냐면 이 분야에서 이제 인터뷰 섭외하는 영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했는 사람이라서 너무 길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 우선 제 메일을 이제 받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답장하냐면 5년 전에 한 구독자가 한 150만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대단하시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만나고자 메일을 보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낸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구독자 207만 명의 김 작가가 누군가를 섭외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명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결국엔 누군가를 설득하고 섭외하려면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채널이 크다 보니까 김 작가 TV 채널에 나왔을 때 수십만 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한 인지도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많은 명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출연해 주시거나 하죠. 그게 실리가 없어졌을 때는 결국엔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 건데, 그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육하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육하원칙이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섭외 메일 같은 걸 보낼 때도 아까 성공 방법을 다르게 했듯이 한 10명한테 보냈어요. 그분들이 메일이 답장이나 편지에 뭐 연락이 없어. 그러면 다음번에 보낼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딜리버티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 기회 속에서 확률을 높인 거고, 이 확률을 높여서 몇 명만 만나잖아요. 너나이님 주변에 지금부터 한 7년 전 부동산 투자하기 전으로 들어갈게요. 주변에 유명한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가 많았나요? 없었죠. 지금은 많죠. 너무 많지. 왜냐? 되게 많고 유망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버들을 인터뷰를 몇 명을 성공하다고, 아니면 성공한 사람을 성공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확장이 되는 거지. 그게 저희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의 설득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로 이분들이 또 근처에 유튜버들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30살 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거절 많이 당하고 내가 널 왜 만나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실리적으로 만들어주거나
명분으로 만들어주구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줘야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바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로 실리적으로 아니면 명분적으로 이 친구는 만나줘야 되겠다 싶으면 시간 내서 만난 경우 있거든요. 그걸 줘야 되지 않을까. 참 나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일이 참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유튜브가요? 네. 왜? 나는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닌 거. 아이였나? MBTI가? 엄청 극아이예요. 저는 완전 E라서. 나 그래갖고 운동도 나 맨날 달리기나 헬스만 혼자 하시잖아. 그때 같이 뛰자 그러고 펑크 내고 왜 안 뛰어 빨리. 달리기 가끔 해요. 지금 하죠. 4월달에 한번 뛰시죠. 4월에 나 너무 바빠. 4월에 나 진짜 하루도 시간이 없어 그때는. 이거 약간 소개팅에서 거절당하는 거. 아니 5월에 뛰어. 5월에. 4월을 다 거절당하는 알았어. 한번 볼게 알았어. 안 뛰어! 안 만나고 말지.